지금 중일 관계가 1차 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한 아베 총리가 이번엔 중국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또다시 중국을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또 서해 5도와 최전방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유례없는 평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며 경계하고 있는데 북한의 속셈은 뭔지 분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접근은 실시간으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거래가 적발되면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110만 명의 고객 카드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이 대응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2,000건이 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죽은 철새가 발견된 데 이어서 철새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남에 이어 영남에서도 철새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흡연에 따른 의료비를 물어내라는 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TV 경마장을 신축하고 또 대전에선 확장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륜, 경정까지 장외 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이 공기업이 사행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 음식의 열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끼 열량이 하루 권장량의 4분의 3이나 됩니다. 우리 국민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인 20만 명의 생체 나이를 분석해봤더니 10년 전보다 0.5세 더 빨리 늙었고 특히 청년층은 복부 비만 때문에 한 살 더 빨리 노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중소기업에 있는데 중소기업 70%가 5년 안에 폐업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실태와 기술 개발로 성공한 강소기업의 사례 취재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에 연이은 조치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저녁 6시 반쯤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설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전통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미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풀린 다음 우리 측이 편리한 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날짜와 형식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초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협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북한은 올 들어 유례없는 평화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그 속내가 뭔지 김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정은의 특명이라며 우리 측에 공개 서한을 보내 자신들의 중대 제안은 위장 평화 공세나 선전 심리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발을 전제로 한 명분 쌓기도 아니라면서 서해 5도와 최전방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까지 전면 중지하겠다며 중대 제안을 수용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는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장평화 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년 연속 관계 개선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 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대 제안 이후에도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훈련을 시찰하는 등 도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이 아무런 접촉 없이 지속될 경우에 북측은 우리의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는 강경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내일 새벽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북한이 평화 공세를 국제 무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이번에 심상치 않은 동북아 정세, 날로 거칠어져만 가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쿄와 베이징 특파원을 각각 연결했습니다. 먼저 도쿄입니다. 유상하 특파원. 네, 지금의 중일 관계는 1차 대전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는데 참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1차 대전 당시처럼 무력 충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일본 정부는 일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늘도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강한 어조로 공격했습니다. 領下侵入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力による現状変更の試みは決し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여차하면 자위대를 동원해 힘으로 맞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베 총리가 계속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후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을 중일 간 긴장 국면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아베 총리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도 자위대가 자랑스럽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로 나아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를 강조하는 다른 한편에서 긴장을 부추겨 군비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엔 아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역시 연일 거칠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주정 특파원, 오늘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전해 주십시오. 네, 중국은 중일 관계를 1차 대전 직전과 비관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평화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실제로는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진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悬崖勒马，马上认错，马上就改，再也不去参拜靖国神社了。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일본의 지도자가 위안부나 7.3.1 희생자의 후손이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냐며 아베 총리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연일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본이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일본과의 갈등 구도를 통해 지난해 확대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처럼 태평양과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늘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에선 대화, 뒤로는 도발. 아베 총리의 불신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각부가 오늘 개설한 독도 홈페이지, 일본의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돼 있습니다. 若い人もターゲットにしたウェブサイト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개원한 국회 외교 분야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처음 지칭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국회 연설에서 독도 언급은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당시와 작년은 애매한 표현에 그쳤지만 올해는 명확히 자기들 땅이라고 공언했습니다. 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 특히 아베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직후 같은 연단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독도 망언을 감행해 아베 총리의 대화 의지가 과연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만과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일본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사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도발적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정부, 이제 그만 자제하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문호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클리언 미 태평양 군사령관은 일본과 중국을 향해 자제와 외교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젊은 장교나 민간 선원들의 오판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Two large economic powers, two large military powers that have a disagreement that the risk of calculation can grow.
미 국무부 동북아 지역 최고위 책임자인 줌왈트 부차관보도 일본이 한중과의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진실로 희망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지만 주변 국가의 인정이 중요하다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현재 일본에게 한국과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쟁을 끝낼 수 있는 합의와 과거에 대한 기존 사과의 재확인,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 등 3가지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이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일본 방문 성사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해 앞으로의 일본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브로커들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관련법상 최고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 금융사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브로커와 카드 결제 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벤사, 미등록 대부업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까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보유한 고객 정보는 반드시 파기하고 사전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행 보험, 증권을 막론하고 전 금융사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고객 정보를 암호화했는지, 전산 외주업체 접속을 어떻게 승인했는지 등 모두 30여 개의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접근은 실시간으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 해지나 탈회, 재발급 건수는 이미 431만여 건. 금감원은 300여 개 금융사 임원들을 불러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금융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명품 백화점이 110만 명의 고객카드 정보가 새나간 걸 알고도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무려 2,400여 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명품 백화점 니먼 마커스.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고객 110만 명의 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얼마 뒤 이 백화점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로 마스터카드 122장이 부정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더 많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니먼 마커스는 이 사실을 열흘이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알렸고 결국 이 백화점과 같은 그룹의 아울렛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로 현재까지 2,400여 건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2위 유통업체 타깃에서 발생한 1억 1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빼돌려진 정보가 웹사이트에서 20에서 많게는 $100에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유출된 정보로 위조카드 90여 장을 만든 20대 남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금융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는 어떨까요? 정부는 카드 복제에 악용할 만큼의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지 남상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않은 데다 비밀번호와 인증코드 유출도 없었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을 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량 회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의자들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유포한 흔적이 없었고 통화 및 돈 거래 내역에서도 추가 유통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USB 메모리 자체에는 파일을 복사하거나 유포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 정보가 유출된 시점은 2012년 10월.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1년 2개월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리드라이트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USB 자체로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정보는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
카드 복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정보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고객을 표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맞춤형 메모리 해킹이 가능해집니다. 1월 첫째 주만 해도 2건에 불과했던 스미싱 문자 신고 건수는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난 8일 이후 2주 동안 75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전북과 충남에 이어서 경상남도 지역도 AI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을숙도와 울산에서도 잇따라 철새가 폐사했고요. 철새 분변에선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영태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강하구에 이어 충남 당진 삭교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가창오리 19마리도 AI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집중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도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을숙도에서 철새 폐사체가 발견된 데 이어 철새 분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고 을숙도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을숙도와 가까운 경남 창원 지역의 오리 농장들도 진입로를 통제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부터 을숙도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농가에 가서 예찰을 하고 있고. 또 철새 12,000여 마리가 월동 중인 주남 저수지도 출입이 통제됐고 하루 2차례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공항 주변에서 철새인 떼까마귀 14마리가 폐사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을숙도를 비롯한 영남권에서도 폐사한 철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남 지역 AI 방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에 대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갖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이 거듭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건보공단은 조금 전 끝난 이사회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담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그래 의결을.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6.5배 높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폐암과 후두암 부담금 600억 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담배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건보공단과 같은 제3자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패소할 경우 수백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4차례 소송에선 담배업계가 이겼지만 이번엔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오늘 기온 마치 봄 날씨처럼 포근했죠. 주말인 내일도 포근하겠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거리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원엔 모처럼 인파가 몰렸습니다. 확 풀린 날씨에 미뤄둔 제설 작업도 분주해졌습니다. 못했죠. 처음에는 못해. 어려서 안 먹으니까. 오늘 울산이 16.7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 대부분이 10도를 웃도는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13도까지 따뜻해진 진주에선 봄을 부르는 매화가 평년보다 열흘 먼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추워야 제맛인 눈썰 매장은 때이른 봄바람이 야속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푹한 편이라서 눈이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조금 재미가 약간 덜한 것 같아요. 예. 스케이트장 곳곳엔 물 웅덩이마저 생겼습니다. 겉이 점점 녹아서 이렇게 추워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영상 5도를 비롯해 전국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따뜻하겠고 낮에도 오늘처럼 푹하겠습니다. 다만 5mm 안팎의 비가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최대 2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밤에는 눈으로 변하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걸로 예상돼 산성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 위에서 얼음 낚시하는 낚시객들 많은데요. 날씨 조금만 포근해져도 위험합니다. 정지영 기자가 얼음을 잘라서 그 두께를 확인해봤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구멍을 뚫고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곳곳이 살얼음판으로 변했지만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비를 한 낚시객은 없습니다.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무섭긴 못 무서워. 우리는 원래 낚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두고지 않겠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대청호 출입이 금지됐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입로의 얼음을 깨트려 놓고 출입 통제선과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얼음을 깨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민들이 오며 가며 얼음이 안 얼었으니까 위험하다고 나오시라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기에 안전한 얼음 두께는 25에서 40cm 정도. 얼음을 잘라 확인해봤더니 12에서 17cm 정도로 최소 기준 20cm에도 못 미칩니다. 얼음 상태가 이쪽에는 완전한 얼음이고 이 위에 쪽에는 눈이 와서 녹은 거기 때문에 결빙 상태가 좋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살얼음이 깨져 빠지면 도움 없이 스스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포근한 날씨에는 주변에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광화문 복원 당시에 뒷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뒷돈이 오가는 과정에선 공무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데 문화재청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복원을 마친 광화문. 전체 복원 공사 중 목재 부분은 신흥수 대목장이 맡았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그저께 신흥수 대목장으로부터 광화문 복원 공사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돈 중 5억 원을 제3의 인물에게 전달했단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압력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줬고 모자란 공사 비용은 신흥수 대목장 자기 돈으로 채워서 공사를 했다고 얘기했단 겁니다. 어떤 그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 문화재 보수 공사를 어떤 좌지우지하면서 여기서 뒷돈이 뒤로 빼돌려져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또 다른 문화계 인사도 신흥수 대목장이 5억 원을 건네줬다는 말을 황평우 소장과 같은 자리에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계 인사는 공무원의 압력 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흥수 대목장 같은 정도 사람이 청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5억을 준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황평우 소장 주장에 대해 신흥수 대목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한쪽 발을 넣었다가 들킨 남성에게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판단한 건데 자세한 내용 이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화장실. 41살 김모 씨는 지난해 이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서려다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켰습니다. 김 씨의 신체 가운데 실제 화장실 경계를 넘어선 건 한쪽 발. 김 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단순 건조물 침입 혐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따라 성범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는 먼저 남성 화장실에 들렀다가 피해 여성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하게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욕망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체의 일부라도 침입하는 이상 본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추행이나 촬영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TV로 경마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는 실내 경마장을 장외발매소라고 하는데요.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곳, 재작년에 5조 6천억 원을 벌어들여서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돈이 되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 경정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장외발매소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새로 지은 18층 건물 마사회 장외발매소입니다. 15개 층이 TV 경마장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도박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개장을 막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그 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전의 장외발매소 역시 6층에서 12층 전체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네포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박장이지 네포츠가 아니죠. 마사회는 규모를 키워도 입장객 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시설 내부가 더 쾌적해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면적은 늘되 정원은 줄이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어떤 파격적인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장애모델을 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 지난 2007년 확장 이전한 경기도의 장외발매소.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경마에 열중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된다던 마사회의 주장에도 상인들은 고개를 가로잡습니다. 대여섯 명 와가지고 두 테이블 차지한 다음에 정식 한 2개 정도 시켜놓고 돈 끌고 오면 와가지고 짜증나요. 잘 나간 상권 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도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팅 대상이 사이클과 조정으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를 더 짓지 않고 점차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외발매소는 계속 규모를 키우면서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권고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고요. 경마와 경륜, 경정 모두 본장보다 장외발매소 이용자가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온 당일날 제가 바로 그날에 도박장을 갔습니다. 금요일날 출소를 해서 이만큼 이 중독이 무섭고요. 건전한 실내 레저를 내세운 장외발매소 매출은 지난 10년간 6조 8천억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1조 원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바다 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가나 수도권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은밀히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 이동경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택가. 승용차가 돌진해 경찰 승합차를 들이받고 조심하세요.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 4번이나 경찰차를 들이받은 승용차는 범퍼가 떨어져 나가자 멈춰섰고 경찰은 차 유리창을 깨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직원을 체포합니다. 손님을 게임장에 데려다주고 나오다가 들키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겁니다. 봉제공장 간판이 붙은 또 다른 건물 2층. 단속반이 해머로 철문을 부숩니다. 문을 뜯고 들어가니 바다 이야기 게임기 수십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박하다 적발된 사람은 10여 명. 처음 왔다며 봐달라는가 하면 오늘 처음에서 오라가 아니에요 나. 함께 먹던 떡을 가리키며 떡팔로 왔다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떡팔로 왔다고 했죠. 떡팔로 오셨다고요? 게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떡은 3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 5명이 팔고 많이 되는. 경기도 양주 산기슭. 구불구불 길을 따라 올라가니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바다 이야기 게임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비닐하우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기계 수십 대가 설치된 불법 게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 했어. 근데 앞에 써있는 점수는 뭐예요? 아니에요. 무슨 점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업주는 손님 중에 경찰 정보원이 있을지 모른다며 입장할 때 무조건 휴대전화부터 빼앗아 맡아뒀습니다. 2006년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 단속이 강화되자 게임방 업주들은 주택가 사무실이나 농촌 비닐하우스를 빌려 한두 달만 영업하고 자리를 뜨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지금까지 게임장 67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178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명절 음식 참 맛은 있는데 맘껏 먹다가 체중이 불어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실제 설 한 끼 식사 열량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 권장량의 4분의 3을 웃돌았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설레는 맘 한켠에 걱정도 찾아옵니다. 워낙 이제 음식 맛있게들 많이 해주시니까 1-2kg 정도 좀 오르니까 한 2-3년 몇 주 정도 조금 식사량 줄이고 해가지고 일가 친지분들이 간헐적으로 오시다 보면 음식을 매번 내다 보면 또 먹던 음식을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실제 설 음식 칼로리를 계산해봤더니 떡국에 소갈비찜, 동태전, 잡채 등으로 한 끼를 먹고 후식으로 식혜와 배까지 먹으면 1,500kcal, 하루 권장량의 75%나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먹으면 며칠치 열량을 훌쩍 넘는 겁니다. 한 끼 나트륨도 하루 권장량의 1.5배나 됐습니다. 뱃살 걱정 없이 건강한 명절을 나려면 다소 싱겁게, 기름은 적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고사리 나물의 경우 이렇게 무치면 기름에 볶는 것보다 열량을 최대 35% 줄일 수 있습니다. 떡국은 육수를 싱겁게 끓인 뒤 고명으로 간을 하고 남은 전이나 부침을 데울 땐 기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먹을 때에도 조금씩 덜어 먹고 고기보다는 채소를,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예전보다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졌는데 우리 국민들의 노화 속도가 10년 전보다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신체 노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7살 직장인 김지연 씨. 출퇴근하면서 걷는 시간 말고는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김 씨의 생체 나이를 계산해봤습니다. 결과는 30살, 실제 나이보다 몸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비만 체형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부 비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복부 비만 나이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나라 성인 20만 명의 생체 나이를 분석했더니 10년 전보다 0.5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20대가 1살, 30대가 0.7살 늘어나 젊은 층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로 인해 10년 전 젊은 층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줄고 복부 비만이 늘면서 체형과 심장의 노화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40대와 50대도 생체 나이가 늘었는데 과음의 여파로 간 나이가 많아진 게 원인입니다. 전체적인 수명 자체는 좀 늘어났는데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이제 생체 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체 나이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걸로. 예전보다 패스트푸드 등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생체 나이는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습득을 한다면 우리가 생체 나이를 한 30년 정도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층은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고 장년층은 폭음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네, 한국 영화든 헐리우드든 이 여자 배우들이 주연을 맡는 영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극장가 모습은 다릅니다. 대세가 여배우인데요. 스크린을 점령한 여배우들 임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행이라고 들어봤냐? 한절대로 확 들이다가 발진을 칵 쑤셔가지고 고가! 별상 부른 나무였던 심은경이 성인이 돼 도전하는 첫 역할은 어느 날 갑자기 70에서 20살로 시간을 뛰어넘은 처녀입니다. 문 좀 열어주셔! 문 좀 열어주셔! 말투와 몸짓 다 50살 차이 가볍게 넘나듭니다. 100점을 넘어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선 작품 2편으로 1,5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박보영은 80년대 시골 농구의 일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나는 안 꼬시는 게? 귀여운 이미지는 주저없이 벗어던졌지만 그것도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조금 발견했던 것 같고 20대 남자 배우들은 곽강받는 데 반해 20대 여자 배우들은 부진했던 충무로에선 그만큼 심은경, 박보영의 등장이 반갑습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40대 스타들과
하지원 등 자기 색깔이 뚜렷한 연기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모처럼 여배우들로 풍성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첫 단독 회동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야권 연대나 단일화 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안 의원도 회동에 앞선 회의에서 야권 연대로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지방선거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새정치를 핑계로 표를 얻기 위해 야합했다는 인상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리 나눠 먹기는 구태 정치에서 가장 낡은 구태 정치입니다. 정의당은 양측이 협력하기로 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정치 혁신과 새정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바로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수익성과 성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생존하는 중소기업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냉방기 부품 공장. 철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쓸만한 설비는 다 팔려나갔고 전원이 끊긴 기계 2대만 작동을 멈춘 채 놓여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이 공장은 설립한 지 8년 만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50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무실 바닥에는 자리를 떠난 직원들이 남긴 명함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이 창업을 하면 5년 뒤에 7곳은 문을 닫습니다. 전국 공단 곳곳에 이렇게 폐업한 공장 투성입니다. 문 닫은 공장들 많아요. 다 해졌죠, 뭐 이리저리. 전기밥솥 조립이 한창인 또 다른 중소기업. 널따란 공장에 생산 직원은 10여 명뿐입니다. 주방용품을 만들어 온 지 50년 된 이 회사는 10년 전보다 생산 라인을 절반 이상 줄이고 OEM 생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좋은 물건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좀 싸게 팔으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고객들 현실에는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값싼 중국산과 고가의 수입산 아니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악조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중소기업들은 입을 모읍니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미래는 불안하고 복리후생 차이도 크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은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에만 몰려듭니다. 중소기업 하면은 좀 재정 구조 자체가 불안하고 다녀도 좀 불안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모험적인 그런 활동보다 안정지향형인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년 구직자들을 제발로 충남 아산까지 오게 만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에 주 5일제 근무, 시간의 근무수당을 착실하게 지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원이 몰리는 겁니다. 젊은 직원들이 시험 작동하고 있는 집채만한 이 기계는 최신 스마트폰 액정 제조의 필수적인 장비인데 한 해 수백억 원어치씩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무한한 가능성도 같이 녹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작은 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현실.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기업도 납품 가격을 적절히 유지해주는 등 서로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이들이 떠받치는 일자리와 국가 경제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비교적 치안이 잘 돼 있다는 영국에서 밤에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이주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송년 분위기로 흥청거리는 영국의 한 도심거리. 허리를 숙이고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는 행인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공을 차듯 발로 얼굴을 차버립니다.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는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가해자는 일행 속으로 사라집니다. 22살의 가해자 청년은 어이없게도 술김에 친구들과 장난으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연말 영국 버밍엄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한 50대 남성이 길에 멈춰섭니다. 한 남자가 시비를 거는가 싶더니 뒤에서 다른 남성이 달려나와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피해자는 힘없이 도로로 쓰러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명 퍽치기. 범인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검거를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특히 주로 주말에 집중돼 매주 주말마다 이곳 경찰과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몇 달 후면 프랑스 교실에선 학생들과 함께 로봇이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로봇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건데요. 파리에서 권순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들 틈 사이로 로봇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생긴 건 어수룩하지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눈과 귀를 대신합니다. Le tableau, le professeur et même nos camarades. Donc oui, c'est exactement comme si on était en classe. 단순히 영상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학생이 조종하는 로봇. 실질적으로 학생 본인을 대신하는 이른바 아바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blessés ou qui soient malades, de pouvoir effectivement venir assister à ces cours, les suivre. 프랑스 론 알프스 지역에서 올 9월부터 2년 동안 시범 도입한 뒤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로봇 학생 사업. 시는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예정이지만 300여 개 로봇 회사의 개발 경쟁을 유도하며 로봇 업계의 엄청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들은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질문을 하는 등 진짜 아바타에 근접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미국 교과서의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도록 한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반대 로비를 뚫고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리치먼드에서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동해병기 법안이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Ayes 31, noes 4, the bill passes. 방청석을 가득 메운 한인들은 압도적인 찬성표에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해나가겠습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주지사를 직접 만나 반대 로비를 펼쳤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의원이 동해병기를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을 내밀었지만 면박만 당하는 등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Of the General Assembly vote to defeat this poisonous amendment. 앞으로 버지니아주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로도 동해병기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관문인 버지니아 하원은 상원에 비해 동해병기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하원을 승부처로 보고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공세적인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치먼드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고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게 마련이죠. 이 때문에 고기는 나흘에서 8회 전에 미리 사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떤 고기를 고르는 게 좋은지 요령을 장미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뽀얀 색깔에 진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사골국물. 사골하고 잡뼈하고 넣고요. 9시간에서 11시간 그렇게 4번을 끓여요.
떡국과 설 차례상 준비에 필요한 사골은 붉은색 얼룩이 선명하고 뼈와 골수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게 좋습니다. 신선도가 높고 30개월 안팎의 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2살 된 암소의 그 사골입니다. 골안에 그 영양소도 많이 감소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뼈 자체도 질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이용 고기는 힘줄 또는 근막이 없는 것을 골라야 좋지만 국물 음식을 만들 때 쓸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힘줄이 있으니까 좀 질기잖아, 고기가.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삶아서 먹더라도 그거는 제거하고 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없는 걸로. 탕국을 끓일 때 많이 쓰는 사태인데요. 이 근막이 있는 부위는 질길까 봐 고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물을 우려낼 때는 오히려 깊고 부드러운 맛을 내게 합니다. 갈비찜에 쓸 갈비는 느끼한 맛을 피하기 위해 지방이 적고 살집이 두툼한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 냉동실에 얼려 보관한 고기는 육즙이 빠져나와 고깃결이 거칠어지고 영양소도 줄어드는 만큼 한 번에 소량을 사서 냉장 상태로 보관하며 2주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만나 올해 지방선거와 동계올림픽 등 주요 행사가 많은 만큼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UHD-TV가 국내 방송산업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가전사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LA에서 전지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이 모레 코스타리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는데요. 현지에서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속의 땅 이과수에서 폭염과 싸우며 체력을 끌어올린 태극전사들. 모레 코스타리카전이 열릴 LA로 무대를 옮겨 본격적인 조직력 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미니게임과 세트피스 대비 연습 등 전술 훈련에 이어 순간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근력 훈련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국내파로선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슈팅이나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키퍼로 봤을 때는. 박지성이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표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수들은 아랑곳 없이 뜨거운 훈련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크게 동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국내파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좀 확실히 보여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도 박지성 복귀 여부보다는 눈앞에 닥친 평가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4년 첫 실전 점검을 이틀 앞둔 홍명보호. 생존 경쟁의 긴장감 속에 승부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네, 부상으로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하차한 노진규 선수가 암 투병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하는 누나가 동생 목까지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장. 노진규의 왼쪽 어깨가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시 양성 종양으로만 알았던 노진규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진통제를 먹어가며 수술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훈련 도중 팔꿈치를 크게 다쳤고 치료 과정에서 어깨의 종양은 고륙종, 즉 뼈에 생기는 암으로 판명됐습니다. 수술을 미루느라 종양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발병했을 때 6cm라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직경이 13cm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싶은 정도였거든요. 노진규는 결국 대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에 선발돼 함께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누나는 동생의 꿈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저라도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참아가며 준비했던 올림픽 출전은 무산됐지만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수여하는 2013년 최고의 남녀 선수상을 손흥민, 지소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화방송의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김준호 본부장과 직원들이 4,056만 7,680원 보내주셨고, 주식회사 쿠쿠전자 구자신 회장과 임직원들이 2,238만 760원 맡기셨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강 회장과 중앙여성위원들이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바깥 활동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서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영동지방에는 모레까지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가 오더라도 꽤 높겠습니다.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가 오후에는 스모그도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산성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상대적으로 조금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설 연휴가 끼어있는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하늘이 잔뜩 흐린데요. 밤새 수도권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은 서쪽에서 비를 가진 구름이 차츰 다가오겠습니다. 전국에서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6도, 삼척 9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동지방에는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적지 않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